네, 더 이상 어떤 표현이 가능할까 싶을 만큼 덥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주르르 흐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번 폭염은 입추를 지나서 다음 주까지도 맹위를 떨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폭염 속 건강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우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환자들 참 많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많이 덥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탈진이라든지 폭염으로 인해서 건강 나빠져서 그 병원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최근에 좀 급증했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전국 온열질환 감시 체계는 이제 500여 개 전국 응급실을 기준으로 해서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 통계를 내고 있는데 네. 5월 20일부터 집계를 시작한 지금까지 봤을 때 거의 뭐 2,300여 명이 발생을 했고 그중에 29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건 응급실에 잡힌 통계이기 때문에 응급실이 아닌 일반적인 외래라든가 아니면 당장 온열 질환에 노출되고 나서 어디 응급 증상이 안 생기다고 하더라도 노출 후에 2, 3일 지나서 계속 뭔가 피로하고 또 신장 기능이 안 좋아지신다던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실제로 통계에 잡히지 않은 온열 질환 환자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교수님 그 계신 곳도 더 많이 좀 늘었나요? 다행히 이제 제가 있는 데는 이제 그 건물들이 많아서 냉방 장치가 잘 되고 잘 돼 있군요. 또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보다는 주로 이제 실내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많아서 회사원들이 많아서 다행히 그렇군요. 없는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뭐 열사병 그리고 일사병 온열 질환이 굉장히 많은데 전조 증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이 이제 열사병이 되겠습니다. 사망하실 수가 있는데요.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시면서 여러 가지 장기 기능 부전이 오시고 의식 저하가 오면서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는데요. 이 정도 되시면은 의식이 없으시기 때문에 또 도움을 혼자서 구하시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생기시면은 혼자서는 도움을 못 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 계시지 말고 주변에 누구 같이 동료가 있어서 안 좋아진다 그러면 같이 도와주셔야 되겠고요. 어지럽다 싶으면 옆에 누군가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증상이 있을 때도 찾으셔야 되고 아예 밖에서 일을 하실 때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누가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같이 계시는 것이 좋겠고요. 열사병으로 진행되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전조 증상이 오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말씀 좀 어지럽고 속이 메시껍고 뭔가 좀 피로하고 쉬고 싶고 뭔가 안 좋다 이런 느낌이 올 때 작업을 중단하시고 좀 그늘에 쉬시면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경과를 보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런 것이 쉬었는데도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의료기관을 꼭 찾으셔야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일하다 보면 또 그게 갑자기 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잠시 앉았다가 참으려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 대신에 뭐 카페인 음료 같은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요즘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많이 드실 텐데 이런 건 또 안 좋다면서요? 카페인 음료. 일단은 차가운 물을 바로 드시는 것이 좋고요. 물이 제일 좋고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알코올, 그 맥주라든가 술을 또 과하게 드시면은 이 술이 들어가시면 체온 조절을 할 수 있는데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알코올은 피하셔야 되겠고요. 카페인은 왜 안 좋은 거예요?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간 교감신경 항진이 돼서 약간 맥박수도 빨라지고 또 이뇨작용에서 소변량이 약간 많아지면서 약간 탈수를 일으키고 체온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바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아까 뭐 저기 교수님 계신 그 근처는 이제 또 실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산업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신 그야말로 사투란 말이 많을 만큼 진짜 힘드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적응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 중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일은 또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탈진들을 좀 막기 위해서 미리 좀 할 수 있는 건강 수칙 같은 게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늘 하시던 분은 약간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이제 온열 상황에 좀 견디는 능력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분들도 이제 폭염에는 또 이제 역시 또 약하시긴 마찬가지이시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자기 페이스를 조절하셔서 늘 하시던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좀 뭔가 몸이 피로하고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작업을 중단하시고 쉬셔야 되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중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산업장에 근무 수칙으로 반드시 산업장에서는 그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시원한 물을 제공해야 되고 휴식할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야 되고 또 1시간에 10분 또 15분 정도 휴식 시간을 반드시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더군다나 이제 폭염이 더 심해지는 12시에서 5시 사이 이럴 때 야곱 작업은 가능한 줄이시고 야외 작업 대신에 실내 작업으로 전환하신다던가 아니면 휴식을 취하시면서 좀 안전 교육을 하신다든지 또 어떨 때는 이런 그 보호 장구가 또 너무 이제 좀 더울 때 뭐 헬멧도 쓰시고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작업을 좀 다른 작업으로 바꿔서 좀 그런 보호 장구가 없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으로 전환하신다든지 요즘에 그 얼음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머리에 얹고 있거나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는데요. 네. 장기간 효과는 좀 떨어질 수 있겠고 틈틈이 좀 일하는 틈틈이 좀 찬데 냉방이 잘 돼 있는 데라든가 뭐 얼음팩을 이용하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틈틈이 체온을 낮추셔야지 또 다시 노출됐을 때 조금 적응하시고 견디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버실 수 있겠습니다. 한 번에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을 좀 줄여서 좀 분할해서 작업을 해라라고 자주 쉬란 말씀이시죠. 자주 쉬고 쉬시는 동안에 몸을 차갑게 식히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밖에서 근무를 하면서 온열 질환으로 걱정은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너무 실내에 오래 있다 보니까 에어컨 많이 켜서 냉방병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냉방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냉방병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좀 징조를 예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냉방병은 이제 지나치게 차가운 온도에 이제 장시간 노출되시면 오히려 저체온증이 체온이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름철에 짧은 팔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보온 효과가 없기 때문에 체온이 더 떨어지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체온이 떨어지는 게 냉방병의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밀폐된 곳에서 이제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기가 좀 건조해지고 또 에어컨이 좀 청소가 잘 안 돼 있고 먼지가 많은 경우에는 또 실내 공기가 먼지에 또 오염되는데 먼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균이나 곰팡이들이 서식하게 되면은 그것이 호흡기 질환을 또 일으킬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감염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호흡기 감염 증상이 이제 냉방병의 대표적인 증상이지만 그거 외에도 소화기계 증상으로 뭔가 좀 약간 속이 메시껍고 소화가 안 된다던가 머리가 아프다던가 아니면 생리통이 더 심해진다던가 여러 가지 다양한 통증이나 이상 증상으로 나타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끄자니 너무 덥고 또 켜자니 차갑고 그러니까 이게 중간중간 온도 조절을 해야 될 텐데 보통 보니까 이제 그 권장 온도가 실내 온도차를 5, 6도로 하라는데 어제 40도였잖아요. 그러면 5, 6도 해봤자 34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겠고. 그러니까 보통 한 26, 7도 정도를 저는 유지하는 편인데 이게 그렇다고 갑자기 또 뭐 밖에 나가거나 이랬을 때 온도 차이가 났을 때 그때 또 막 좀 어지럽거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건 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갑자기 이제 온도 변화가 심할 때 갑자기 뜨거운 데거나 갑자기 차가운 데로 들어왔을 때 이제 그런 증상을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그 지금같이 폭염 상태에서 너무 체온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좀 일단 그 체온을 식히기 위해서 시원한 물도 많이 드셔야 되고 또 차가운데 좀 계셔야 되겠고요. 말씀하신 26도, 27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장시간 계시기엔 적합하지만 아무래도 밖에서 막 활동하시고 뭐 들어오실 때는 시원한 느낌이 안 나요. 좀 약간 더운 느낌이 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정도가 좀 적당한 온도가 되시겠고요. 26도, 7도 이상 정도가요. 그리고 일단은 그 평상시에 조금 서늘한 시간대라든가 실내 환경에서는 약간 그 신체 운동을 해가지고 또 약간 그 더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우셔야 되겠고요. 더위에 이렇게 온열 질환에 한번 노출되시면은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온열 질환에 더 위험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약간씩 더위에 적응하면서 서늘한 시간대는 약간 활동을 하시면서 체력에 무리가 안 가게 조금씩 적응하시는 것도 더위에 좀 적응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보통 급성 심근경색하면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라고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는데 이게 여름철에도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너무 뜨거울 때도 이제 역시 위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추울 때보다는 좀 따뜻할 때가 이제 혈관에 문제가 좀 덜 생기지만 너무 덥게 되면 이 더위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반응은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맥박수나 혈압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심장 질환에 안 좋겠고요. 또 땀이 많이 나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혈액이 더 잘 굳게 되는 현상이 혈전이 잘 생기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라든가 아니면 뇌졸중 역시 위험이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혈액이 더 응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 그 피떡이라고 하는 거죠. 피떡이 더 잘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낮아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차량도 왜 그 예열을 하잖아요. 네, 근데 너무 네. 뜨거워 버리면은 엔진 탈나듯이 그렇게 비슷하게 원리로 보면 되는 거죠. 사람 신체도. 그렇습니다. 사람 예. 신체도 역시 너무 뜨겁게 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이런 피떡이 너무 많이 생기고 그러면 오히려 또 출혈이 잘 생기는, 우리가 혈전 기능에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혈액 장애가 또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할 때 열이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너무 더운 환경은 노출도 피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너무 신체 활동을 조금 줄여가지고 좀 열이 발생되는 것도 좀 줄이셔야 기본적으로 뭐 되겠습니다. 다이어트 하신 분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과도한 운동을 좀 자제해야겠고 네, 물을 자주 먹어야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예. 탈수가 되는 것 자체가 땀이 적게 나게 되고, 땀이 적게 나면은 우리가 더위에 노출됐을 때 체온이 잘 안 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수는 그 온열 질환, 특히 열사병으로 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탈수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물을 드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가를 없앤 정도의 수분 섭취가 아니고 그냥 계속 마시는 거. 그렇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갈증을 느끼기 전에 예. 이미 충분히 드셔야 되겠고요. 갈증을 느끼실 때는 이미 탈수가 왔다는 거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시기 전에 미리 좀 드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소변을 보실 때 이제 정상 색깔보다 조금 진하게 본다는 건 좀 소변이 많이 농축됐고 수분이 좀 부족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뜻이군요. 예, 물을 그때 소변 색깔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너무 덥다 보니까 미생물들이 잘 자라나잖아요. 뭐 그 음식물 쓰레기도 그렇고 실제로 방금 전에 해놓던 음식인데 잠시 나갔다 들어왔는데도 상하는 경우가 있어서 식중독 걸리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그게 증상이 뭐 배 아픈 걸로만 나타나나요? 어떻게 나타나요? 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식중독하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식품에 오염된 세균이 부패를 하면서 독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음식 부패된 독을 우리가 먹게 되면은 그게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네. 보통 드시고 나서 한두 시간 이내에 배가 아프고 구토를 하신다든지 당장은 괜찮다가. 조금 있다가 바로 나타나신다던가 아니면은 반나절 지나서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신다든지 예. 또 아니면은 어떤 우리가 대장균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균이 몸에 들어와서 한 반나절 24시간 지나면서 번식을 하면서 예. 장염을 일으켜가지고 열이 나고 설사를 하고 배가 아프고 또 혈변이나 점액변을 보신다든지 이렇게 장염으로도 나타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 식품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보통 우리가 이제 다양한 장소에서 뭔가 음식을 섭취하고 나서 저녁에 집에 와서 좀 배가 아플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언제 먹은 게 잘못됐나라는 걸 예측을 하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시간이 좀 다 다르거든요. 예측이 좀 어려운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우리 냄새라든가 미각은 그 진화하면서 좀 상한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감지할 수 있게 그쵸. 발달돼 있어서 여쭤보면 그때 먹을 때 뭔가 맛이 좀 이상했다, 좀 상한 맛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일단 냄새 맡고 맛을 봤을 때 좀 상한 것 같다고 그러면 그럼 드시면 먹지 먹지 말아야겠군요. 말으셔야 되겠고요. 네. 우리 자연적인 그런 감각을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근데 그런 걸로 못 느끼는 애매할 때 애매할 있거든요. 때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이런 식중독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면 좀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똑같이 먹었는데 다른 사람은 괜찮고 나만 좀, 아프고. 예, 평소에 좀 장이 약하고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네네네. 예. 그래서 좀 약간 개인별로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예. 아무래도 이제 충분히 익히지 않은 날 걸 드셨다든지 아니면 좀 맛이 이상했다든가 또 좀 그런 걸 드셨을 땐 좀 의심해 볼 만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기사 본 것 중에 하나가 그 한 여성이 중국의 한 여성이 그 날새우를 만지다가 손질하다가 찔렸는데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 비브리오균 때문에라는 뭐 얘기가 들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그 날거 먹으면 그런 균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날거를 직접 드시는 경우에 아무래도 그런 위험이 높아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제 비브리오균이 더 활동을 더 번식을 잘하기 때문에 예. 그만큼 더 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지고요. 예. 또 날거를 직접 안 드시다고 하더라도 그 날거를 손질한 어떤 조리 도구나 도마 이런 데 또 균들이나 세균이 많기 때문에 혈액으로 감염될 수도 있는 거고. 혈액을 찔려서 이제 들어올 수도 있고 장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면역이 좀 떨어지신 분들, 간경화가 있다든지 네. 또 술 많이 드시고 그런 분들은 비브리오균에 의해서 이제 폐혈증까지 가서 사망까지 할 수 있는 치명적일 수 있는 거군요.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한테는 치명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리를 해갖고 좀 뜨겁게
드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폭염에 이제 식중독도 문제고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도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요즘 또 눈병도 유행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참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눈병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바이러스로 전염되는 유행성 각결막염, 원인 바이러스가 이제 아데노바이러스가 이제 대표적이 되겠는데요. 이 아데노바이러스는 우리 몸 밖에서 약 2주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아주 번식력이 강하고 잘 살균되지 않는 그런 독한균 바이러스입니다. 예, 그래서 전염이 잘 되는데요. 주로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많이 전염이 되고, 이미 이제 방학하기 전에 4, 5월 달부터 좀 증가 추세가 감지가 돼가지고 한번 경계 보도가 나간 적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학하게 되면 이제 방학이 끝날 때부터 이제 학교 아이들끼리 접촉이 많아지면서 이제 유행성 각결막염의 증가가 이제 좀 예상이 됐는데요. 이 바이러스는 주로 접촉을 통해서 이제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각결막염에 걸린 사람이 이제 눈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손을 통해서 어디 만진다든가 직접 접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다시 걸리고 또 그 사람이 썼던 수건이라든가 침구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접촉했을 때 그걸 통해서도 또 전염이 될 수가 있어서 일단 손을 잘 씻으시고 이제 걸리신 분도 잘 씻고 이제 보통 분들도 비누를 이용해서 잘 씻으시고 이런 수건류나 침구류도 따로 쓰시고 잘 세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결막염에 걸렸다가 그때 좀 좌시를 하고 대충 했다가 뭐 비비거나 이렇게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각막염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고 실제 하던데 그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대부분 이 유행성 각결막염 같은 경우에는 한 1주에서 6주 정도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좀 증상이 지나면 대부분은 저절로 호전이 되는데 간혹 이제 염증이 좀 심하게 나시는 분들은 이제 눈에 흉터가 생기게 되면 그 후유증으로 좀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적절히 관리를 잘 초기 대응 하시고 중요하겠군요. 초기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외선도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것도 눈 건강 해치는데 한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한 자외선이 노출이 되면 우리가 이제 백내장 같은 렌즈에도 문제를 줄 수가 있겠고 망막에 문제를 든다든지 아니면 눈 표면에 있는 각막에 이제 화상을 입게 되는데 노출되고 바로 증상을 느끼기보다는 한 반나절 지나고 나서 눈이 붓고 아프고 눈물이 나고 따갑고 이런 증상으로 눈도 화상을 입어요? 눈도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눈병이 걸렸을 때 자외선이 악영향을 준다거나 뭐 이런 요인도 있나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눈이 충혈되고 그랬을 때 어떤 전염성에 의한 결막염도 있지만 자외선에 강하게 노출되고 나서 특히 여름철에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눈이 많은 겨울에도 이런 데 많이 노출됐다가 자외선에 노출돼서 또 역시 눈부심 현상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눈물을 좀 자주 넣어줘야 되나요? 그런 건요? 일단은 자외선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예,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휴식과 안정이 필요한데 또 이제 안과 진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안과 안약을 같이 병행해 쓸 수 있겠지만 좀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복날 때문에 문전성시를 이루는 삼계탕 집도 그렇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저희가 뭐 이열치열한 옛말도 있는 것처럼 뜨거울 때는 뭐 더 뜨거운 거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얘기예요? 예, 아무래도 체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더 뜨거운 걸 드시게 되면 체온이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이제 뭐 정상적인 체온 상태에서는 좀 어느 정도 뜨거운 걸 드셔도 체온이 조절될 수가 있는데 몸이 너무 뜨거울 때는 좀 이렇게 시원한 걸 드셔서 드시거나 아니면 미지근한 샤워를 해서 체온을 낮추시는 게 좋고요. 더 뜨겁게 하시는 건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이제 이런 복날에 이제 영양이 많은 걸 드시는 건 좋은데 이제 아무래도 예전에 좀 먹을 게 좀 귀하고 어렵고 그럴 때는 이제 좋았는데 요즘은 뭐 늘 잘 드시기 때문에 삼계탕은 뭐 사시사철 먹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열대야도 진짜 굉장히 심한 열대야더라고요. 막 저녁에도 32, 3도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틀고 자기도 뭐하고 또 끄고 자기도 덥고 그런 상황인 건데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에어컨밖에 없습니까? 예, 일단은 에어컨의 도움을 좀 받으실 땐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 선풍기나 에어컨에 대해서 조금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물론 지나치게 쓰면은 이제 해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하지만 너무 더우실 때는 적당히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 열대야 때는 아무래도 좀 수면에 방해가 되는 다른 요인들을 최대한 줄이고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들은 좀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수면 환경을 바꿔주셔야 되겠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수면에 방해가 되는 거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카페인을 너무 과도하게 드셨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또 밤늦게까지 너무 밝은 빛에 TV를 본다든지. 노출돼 있었다든지, 각성이 돼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또 너무 과한 신체 활동을 했다든지, 이럴 때는 과각성된 상태에서 이제 수면에 들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저녁부터는 조금 활동을 좀 줄이시는 것이 좋겠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저녁에는 좀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빛이라든가 소음, 또 실내 온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잘 맞추기 위해서 이제 적당히 냉방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너무 덥다 보니까 모기가 사라졌어요. 이제 진짜 주변에서 모기 없더라고요. 모기 없다는 네.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네. 모기도 견디기 힘든 폭염입니까? 예, 그 어떤 실험에 의하면 그 온도와 모기의 생존 기간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한 21도 정도에서는 모기 생존 기간이 뭐 23일 정도 됐는데 30도가 넘으면 수명이 반으로 줄어서 모기가 한 10일밖에 생존을 못했다, 이런 연구가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지나친 온도 자체는 이제 모기 생존 기간을 좀 줄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또 다른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물 웅덩이가 좀 줄었다든가, 아니면 그 각 다 말라버렸군요. 다 더워서. 말렸다든가, 비가 예. 안 와가지고요. 예. 또 아니면은 각 지자체 보건소나 이런 데서 그 모기 방제 작업을 좀 잘 하셔서 모기 개체수가 줄었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을 추정해 볼 수 있겠는데, 너무 지나친 폭염에도 모기 개체수가 좀 줄어드는 영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모기까지 물렸으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건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끝으로 그 전례 없는 폭염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한 1, 2주는 더 견뎌야 된다, 이런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뭐 건강관리 팁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이제 가장 상식적인 것이 이제 폭염 기간에, 주의보 경보 기간에는 노출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예. 그리고 충분한 수분과 또 시원한 그늘을 이용하시는 것이, 시원한데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혼자 좀 하기 어려우신, 특히 좀 만성 질환이 있다던가, 또 노약자, 또 어린이들, 이런 분들은 이제 또 도움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네. 혼자 방치하지 않게 옆에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이런 냉방기 같은 것이 사용하기 좀 어려운 그 저소득계층이나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 무더위 쉼터 같은 그 냉방기가 되어 있는 공공장소를 좀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또 좀 시원한 것도 좀 같이 나누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그 특수한 상황, 실내지만 실외보다 더 뜨거워질 수 있는 장소, 뭐 음식을 하는 곳이라든가. 예, 음식을 그렇죠. 하는 예. 곳이라든가, 또 비닐하우스라든가, 아니면 어떤 집은 또 집 환기가 안 되거나 냉방이 안 되면 실외보다 더 더울 수가 더 있기 덥죠. 때문에 네. 실내에서도 역시 환기 같은 거. 환기 같은 예. 것도 잘 시켜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폭염 속 건강관리법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